네, 안녕하세요. 최근 와이프가 ETF 공부를 하다가 우리 커버드콜은 투자 안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따라서 오늘은 커버드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왜 제가 커버드콜에 투자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투자하기 적합한 ETF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많은 커버드콜 ETF가 존재하지만 현재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커버드콜 ETF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JP모건에서 나온 제피Q가 있고요. 제피는 S&P 500, 제피큐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 콜입니다. 다음은 일드맥스인데요.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개별주뿐만 아니라 코인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은 변동성을 활용하여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K 커버드 콜이 있죠. 각 운영사별로 타겟 커버드 콜, 데일리 커버드 콜이란 명칭들이 붙은 ETF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커버드 콜인지 알았으니 커버드 콜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죠. 커버드 콜은 우선 기초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기초 자산의 콜 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상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에서 10%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이 콜 옵션 매도인 것이죠. 여기에서 기초 자산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일 수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개별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 자산은 우리가 평소에 사고 파는 주식이나 ETF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 콜 옵션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가 100원짜리 자산을 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자산을 특정 시점에 1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5원에 파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콜 옵션 구매자는 100원이었던 기초 자산이 특정 시점에 가격이 115원을 넘어가면 콜옵션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자 입장부터 보면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115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콜옵션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전부 자기 것이었을 테니까요. 반대로 자산 가격이 115원 아래에서 횡보하거나 하락을 한다면 콜옵션을 판매한 5원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버드콜은 앞으로 자산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 같은 시기에 좋은 상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115원을 넘어 130원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콜옵션을 통해 이 130원짜리 자산을 11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콜옵션 구매 비용 5원을 제외하더라도 15원 이익이 나는 것이죠. 반대로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면 굳이 콜옵션을 행사할 일이 없겠죠. 자산 가격이 100원이나 그 이하인데 1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콜옵션 구매 비용 5원만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커버드 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커버드 콜에 투자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미국 ETF 투자의 가장 첫 번째 가정은 미국 ETF는 결국 우상향한다입니다. 저는 기업 분석도 어렵고 개별 주식의 높은 변동성 또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오랜 기간 연평균 10%라는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한 데이터에 의존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직 미국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커버드콜에 투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의 연도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스파이가 출시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빨갛게 표시된 6번을 제외하곤 전부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버드콜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록 과거 데이터이긴 하나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은 미국에서 굳이 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현재 제 투자 목적은 자산 증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버드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0% 정도의 높은 배당률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텐데요. 저는 현재 근로소득이 충분하고 어차피 배당을 받으면 바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장 높은 배당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상승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대가로 커버드콜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자산 증식이 중요하고 배당은 필요 없다면서 왜 슈드에 투자하냐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QQQ와 슈드를 성장주 대 배당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장주 대 가치주로 보고 섹터가 많이 겹치지 않는 두 자산을
바벨 전략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버드 콜은 잘못된 상품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커버드 콜이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제 생각을 적어보자면,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당장 갖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미래에 시장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저도 은퇴 시점에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다면 커버드 콜 투자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것 같으신 분들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본인의 예측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커버드 콜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배당이 주는 안정감이 크신 분들입니다. 사실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주식 대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누군가는 정말 높은 수익을 낼 것이고 어떤 분은 그보다 낮은 수익이나 어쩌면 손실을 얻게 되겠죠. 하지만 저보다 앞선 투자자들의 책이나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잠깐의 수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원금의 10%씩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것의 안정감과 재미를 느껴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커버드 콜도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커버드 콜에 대한 제 생각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